안녕하세요. 햇담 경매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한 꼬마 빌딩인데요. 건물 면적은 114평, 토지 면적은 135평이고 감정가는 20억에 나온 물건입니다. 이번 영상의 테마는 대항력은 있는데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을 때 낙찰자가 과연 얼마를 인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럼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당 물건의 입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에 있는데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신갈 정션 근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물건지를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은 여기 반경 1.5km 원을 제가 그려봤는데 그 원 안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구성역, 그 다음 행복복지센터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때 편의시설들이 다 인접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칼빈대학교, 모비스 등 기업체와 대학교가 있는 것을 볼 때 임대 수요도 꾸준히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구성역 같은 경우에는 GTX 이슈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구성역 왼쪽에 이렇게 빈 공터가 보이시죠? 이 부분은 현재 용인시에서 플랫폼시티라는 것을 이제 만들 계획이 있는데 그곳이 지어지는 곳입니다. 물건지는 이렇게 왕복 2차선이 있는 도로에 접해 있고요. 그리고 차 한 대가 다닐 정도의 도로가 이렇게 물건지 뒤로도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해당 물건지의 로드뷰를 보시면 건물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약간 구도심 느낌이 나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현재 보이시는 이 건물이 이번 경매가 나온 경매 물건이고, 이번 경매 물건이 특이한 점은 이렇게 땅은 135평으로 큰데 상가주택이 하나 있고 이 뒤쪽에 단독주택이 별도 건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층에는 상가가 3개가 있고 2층에는 주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도 이렇게 2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뒤쪽에는 이렇게 단독주택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뒤쪽의 도로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도로는 건물 뒤쪽에 있는 도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이 이제 그 아까 뒤쪽에 있던 주택이고요. 이 앞쪽으로는 주차장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의 배치도를 보면은 이쪽이 이제 2차선 메인 도로고요. 그 다음 이 뒤쪽으로는 차 한 대가 다닐 정도의 도로가 있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가동과 나동이 있는데 나동이고요. 나동은 2006년에 준공된 상가주택으로 약 16년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기호 3번이라고 되어 있는 가동은 1990년에 준공된 단독주택으로 약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땅도 넓고 도로가 이렇게 두 면이나 닿아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 아쉬운 점은 이렇게 건물이 2개로 나눠져 있어서 효용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로 지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진짜 아쉬움이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은 아까 로드뷰에서 보셨듯이 1층에는 상가가 3개, 2층에는 주택이 하나 있고 이 뒤쪽으로는 1990년에 지어진 단독주택이 하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지하 같은 경우에는 창고로 쓰고 있고 1층은 30평짜리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뒤쪽에는 이렇게 주차장이 있고요. 그럼 해당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권리 분석은 건축물 대장부터 보셔야 되는데요. 건축물 대장을 보는 이유는 해당 물건이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해당 건물이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대출도 나오지 않고 그 다음 매년 이행강제금이라는 벌금을 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이쪽 부분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노란색 딱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란색 딱지가 없죠. 그러니까 깔끔한 물건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건축물 대장은 나동에 대한 것인데요. 가동에 대한 건축물 대장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해당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 파악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권리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은 2015년 7월 9일에 근저당이 잡혀 있고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가 돼서 이 아래로는 다른 권리들이나 임대차가 소멸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소멸된다는 것은 대항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따라서 2015년 7월 9일을 잘 기억하셔야겠죠. 이번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해당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전입일자가 앞에서 봤던 말소기준 권리인 2015년 7월 9일보다 빠른지 아니면 늦은지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위에 계신 두 분은 주택에 있는 임차인인데 전입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래 계신 세 분은 상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인데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다 뒤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분은 대항력이 없고 경매가 끝나서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더라도 그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테마가 있죠. 만약 이렇게 대항력이 있는데 확정일자가 없다. 그런데 이분들이 돈을 받고 싶다고 배당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과연 낙찰자가 얼마나 물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럼 제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항력이랑 확정일자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설명드리면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대항력은 무조건 있는 거고요. 우선 대항력이 있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점유만 하시면은 그냥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오직 우선 변제권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변제권이 뭐냐면은 이제 경매가 끝났을 때 그 경매 낙찰 대금 있죠. 그거를 이제 권리자들이 다 배당을 받아가는데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은 다른 권리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갈 권리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항력이 있으면은 확정일자가 있든지 없든지 돈은 무조건 받아갈 수 있는데, 확정일자가 있다면은 경매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거고, 확정일자가 없다고 하면은 낙찰자한테 받아가면 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하는 저희 낙찰자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약 임차인이 대항력도 있고 그 다음 확정일자도 있고 배당 요구도 했다 하면은 경매 낙찰 대금에서 먼저 받아가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항력은 있지만 확정일자가 없어가지고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경매 대금에서 이 임차인이 돈을 다 받지 못한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분이 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가 다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남은 금액이란 낙찰가에서 경매 비용을 빼고 근저당, 가압류 등 등기부 등본에 표시된 권리들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고요. 이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받아갈 금액보다 이제 커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제가 이번 경매 물건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참 내용이 어렵긴 한데 끝까지 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번 경매 물건을 만약에 낙찰자가 낙찰가 11억에 낙찰을 받아갔다. 그리고 경매 비용이 1,000만 원이 나왔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구성농협이 9억 3천만 원을 청구했죠. 그리고 골든벨도 근저당 6천만 원이 잡혀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렇게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골든벨에서는 6천만 원을 청구했다고 예상을 해보고 미납 건보료도 약 5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남은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낙찰자가 낙찰받은 11억에서 경매 비용 1,000만 원을 빼고 농협이 가져갈 9억 3천만 원을 빼고 그 다음 골든벨 거 6천만 원, 건보료 5천만 원을 빼면은 5천만 원만 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5천만 원 내에서 임차인들끼리 이제 서로 이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럼 임차인들은 얼마나 가져가게 될까요? 여기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과 없는 임차인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하지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항력 없는 임차인과 5천만 원을 나눠 갖는 데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남은 돈 5천만 원 내에서 임차인들의 보증금 비율대로 나눠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낙찰가가 엄청 높아가지고 이 임차인들이 돈을 다 받게 되면은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는 돈은 하나도 없는 거고요. 하지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이제 낙찰 금액에서 돈을 다 가져가지 못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만큼은 이제 낙찰자가 나중에 이분들이 나갈 때 물어줘야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현재 보증금이 미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을 하셔야겠죠? 그럼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시세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135평은 약 17억 7천만 원에 감정이 됐고요.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25억에 감정이 돼서 총 감정평가사가 20억 정도에 감정을 했는데요. 건물은 상당히 오래되고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치가 있다고 보진 않고, 따라서 이제 건물은 무시하고 토지만 봤을 때 토지 한 평당 1,480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 매물을 보면은 뭐 많이 있진 않았는데요. 물건지보다 조금 안 좋은 위치에 있는 이제 비슷한 꼬마 빌딩이 약 평당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에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현재 이 동네의 시세는
평당 1,100만원 수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의 거래 사례를 보면은 물건지 주변으로는 약 평당 1,000만원 수준으로 이렇게 거래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의 지가 상승을 고려해 봤을 때 평당 1,100만원이면은 적당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물건은 6월 8일에 20억에 이제 최저 매각 가격으로 시작을 하고 한번 유찰이 되면은 2차에 14억, 그 다음 3차에 9억 9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평당가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해당 물건지 근처의 시세가 평당 1,100만원 수준으로 보이고 해당 건물이 오래되기도 했고 또 두 개로 쪼개져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2차에서는 낙찰이 될 것 같진 않고요. 웬만하면은 한 12억 정도에서 3차에 낙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물건을 리뷰하긴 하지만 저는 상당히 끌리지가 않았는데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현재 이 물건의 임대료 시세를 보면은 약 250만원 정도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만약 내가 10억에 낙찰받아도 시세가 3%밖에 안 되는 물건이고 이 물건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두 개 다 부신 다음에 이제 하나를 올린다고 했을 때 과연 효용이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동네 자체가 그렇게 임대료 시세가 높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 리모델링 가격을 뽑아내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과연 이걸 누가 사갈지는 모르겠는데 땅 가격만 보시고 이제 사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해당 물건의 장점은 교통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변에 기업체, 연수원들이 많아서 공실 위험은 없어 보이고요. 하지만 단점이 정말 많은데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는데 보증금을 파악하기 힘들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명도할 임차인이 많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단독주택이 지은 지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효용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이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건물이 두 개로 나눠져 있고 노후화가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낙찰받은 다음에 어떻게 쓸지를 꼭 생각을 해보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총평을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토지는 넓어서 좋은데 건물은 두 개고 임대료도 매우 낮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 물건을 분석하면서 이걸 내가 영상을 찍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끌리지 않는 물건이었고요. 건물이 하나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없는 상태에서 배당 요구를 했을 때 낙찰자가 과연 얼마나 인수를 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